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남자. 과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쓰러진 것을 목격한 남자의 가족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이 남자의 생사 여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를 처음 목격한 바로 당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최초 목격자인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남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키 크고 몸매 좋은 학생들은 다 모였다는 한 예술고등학교의 모델학과. 저번 시간에 좀 미진했던 거 오늘 좀 보완을 할 테니까 선생님 말 잘 따라주고. 이날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최고의 모델이 되기 위해 워킹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이 일상 뒤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당일날은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밥도 잘 먹었고. 멀쩡했던 성진이 쓰러진 것은 수업이 한창일 때. 그 김성진 학생이 뒤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없는 줄 보였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뛰어갔었죠. 하지만 성진은 이미 의식도 호흡도 없는 상태였다. 표정 자체가 제가 느낀 거가 그 김성진 학생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눈빛이었었어요. 타자! 119 빨리 신고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선생님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성진이를 살리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조차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것보다 반사적으로 그 친구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이가 쓰러지고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10여 분 지났을까. 마침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90호, 몇 번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자, 재수강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자, 모두 물러나세요. 성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제세동 처치가 실시됐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셋, 넷, 분석 다섯, 진행 여섯, 중입니다. 일곱, 여덟, 접촉 아홉, 금지. 열, 모두 물러나세요. 자, 모두 물러나세요. 그런데 손소독 필요치 않습니다. 호흡 확인. 호흡 들어왔어요. 자, 병원을 이송하겠습니다. 뜻밖의 결과였다. 한 번의 제세동만으로 성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그 초기 대응이 없었더라면 그 환자가 소생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 비록 제대로 알고 하진 않았지만 이규용 선생님이 처음 몇 분 동안 시행한 심폐소생술이 성진이가 호흡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더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응급실에 옮겨진 후 의식을 회복한 성진. 지금은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는데. 몸 괜찮아? 네. 어때? 앞에 이만 건강하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기적 같은 회복. 그것은 심폐소생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심폐소생술 하나로 누군가를 또 구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살아난 사람이나 해주신 분이나 아무튼지 간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위급하다더라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인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스치듯 본 것을 그저 따라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 선생님의 심폐소생술은 학생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긴데요.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5분. 이 심장이 정지된 순간부터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정지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뇌 손상은 심각해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내외. 그 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심정지 환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5분. 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바로 심정지가 발생할 때 환자의 옆에 있는 여러분이 나서야만 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일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최초 목격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발생하는 2만 5천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 생존율은 5% 미만. 모른다는 이유로,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기피한 결과입니다. 심정지의 60% 이상은 밖에서가 아닌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이웃이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누군가 나서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두십시오. 방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 비슷하게 흉내만 낸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또 혹시 잘못된다 해도 방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반인이 시행한 응급처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이제부터 가장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당신 앞에 벌어진 위급한 상황,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살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려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코를 고는 듯 하거나 헐떡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뒤 짧게 경련을 하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 등기 가져다 주세요. 함께 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 등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 등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등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등기 가져다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한 사람을 꼭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혼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구조 요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있는지 살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119죠? 여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대한아파트 101동 3호요. 그리고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하시고요. 없으면 구급대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세요. 누구나 눈앞에 사람이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더욱 그럴 테고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119 구급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려는 행동입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연습한 여러분들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겠죠? 이제 심정지 환자에게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쉽게 멈춘 심장 대신 여러분의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펌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강사의 지시에 따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환자를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하기 쉽게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환자 가슴을 깊고 빠르게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누른 뒤에는 가슴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힘들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과 번갈아가며 실시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함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슴 압박으로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깊고 빠르게. 당신이 손으로 압박을 할 때마다 환자의 심장과 뇌에 혈액이 공급된다는 것. 당신의 손이 멈춰버린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가요? 쉽지만 굉장한 일 아닌가요? 그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등기 가져다 주세요. 우선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해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환자 가슴을 깊고 빠르게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힘들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과 번갈아가며 실시하세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동 재세동기, AED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나와 가까운 곳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제 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켜서 붙여만 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장비입니다. 심폐소생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심장의 박동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심정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열고 전원을 켜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이렇게 친절한 음성 안내가 나오네요.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아주 잘 설명돼 있고요. 붙여볼까요? 안내대로 오른쪽 가슴 위쪽과 왼쪽 가슴 옆쪽에 패드를 붙이고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동제 세동기 사용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한 사람에게는 구조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동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자동 제세동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종류도 있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동 제세동기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기계의 음성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안내. 패드에 붙일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입니다.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안내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꽂으세요. 접촉 금지. 떨어지세요.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분석이 끝나면 8초가량 충전됩니다. 충전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제세동 버튼을 누르시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지쳐서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교대로 실시해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은 제세동기를 가져와 전원을 켰다면 반은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환자와 자동 제세동기는 물기가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패드를 부착할 가슴 피부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자동 제세동기 작동 중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눈여겨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하시고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해주세요.
앞서서 여러분과 배워본 심폐소생술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원래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가슴 압박 소생술과 함께 앞으로 보여드릴 인공호흡을 번갈아서 시행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환자의 소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고요.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팔이나 손으로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1초씩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인공호흡을 익히셨거나 알고 계시는 분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 실시하면 더욱 큰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호흡을 가슴 압박과 같이 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만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기본 과정을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의식이 있는지 깨우고, 즉시 119에 알리고, 가슴을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쓰리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쓰리고. 참 쉽지 않나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군가는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이웃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꼭 기억하세요.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지금 여기 위급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뿐이라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은 우려와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요.